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진단 윤날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많은 분들이 TV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탄식을 표하셨을 것도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호를 하셨을 것도 같고요.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제45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바로 그 변화 때문에 된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한 거는 미국의 다수 시민들이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갖고 오지 않으면은 미국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팽배돼 있고 꽉 차 있다. 이런 거를 봤죠. 2008년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서 전국에 있는 보이지도 않던 소수계를 포함한 아주 기층 서민들까지 그 정치 참여에 나왔던 거는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 후보자의 슬로건이 체인지였었습니다. 8년 지나면서 변화된 거 뭐냐? 충분하지 않다. 특히 미국의 절대 다수라고 하는 백인 중하층들 눈에 볼 때에 그동안 변화라는 거 미진했다, 없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2016년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변화라는 거는 트럼프한테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를 볼 때에 이런 다수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고 희구하고 있는 변화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 기대치가 힐러리가 아니고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게 큰 틀에서는 맞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8년 전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행정부가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공화당으로 다시 또 바뀌게 됐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8년 전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 이야기랑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게 미국의 경제가 거의 망했다 해도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월스트리트 쓰나미라고 그랬죠. 네. 금융위기. 이렇게 하면서 서민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들어먹게 된 이런 그 아주 그 허탈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거죠. 경제를 살리자, 서민들을 위해서 이 경제를 살지 이렇게 나왔던 그런 그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나왔었죠. 그 후에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가 사실은 없던 거는 아닙니다. 경기 활성화되고 안정되고 일자리 창출해서 실업률 낮추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사회가 좀 안정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런 현실 자체가 그런 그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네.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열망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구호 자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형편은 이전에 정치를 한 사람들 전체가 다 못해서 그렇다. 이런 거를 그냥 들고 나왔죠. 계속해서 뭐가 잘못되고 어떤 내용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전달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유권자들이 많이 집중이 된 것 같고서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한 일반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거는 일반 시민들 앞에서 뭔가 좀 나았고 지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식을 취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서 자기의 이런 의지를 보이는 데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장에 가서 일반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이 다 충분히 소통이 원활하고 일반 그 저소득층들도 다 알아듣고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로 미국 일반 사회의 주류들이 아닌 다수 기층 사회로 그런 구석으로 파고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힐러리와 트럼프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뭐 누차 강조했지만요. 이런 그 경쟁이 아니고서 미국을 이제까지 책임져 왔던 지식인들 그리고서 주도권들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고 박탈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랬던 일반 다수 시민들 간의 경쟁이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이번 선거를 이해하고 그나마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데에 좀 부드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라고 불렸던 클린턴과 아웃사이더라고 불렸던 트럼프 후보가 붙어서 이제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좀 지지하지 않는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공화당도 같이 결집을 해서 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공화당의 화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11월 8일이 선거인데 10월 28일 날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방침 토미 국장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일반 언론을 통해서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선거를 거치면서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보다 더 지지율이 올라간 원인은 그때서부터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선거를 돕자.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을 폴 라이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공화당 지도부가 그 결합을 하면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하죠.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핵심은 스윙 스테이트, 특히 러스트 벨트에 있었습니다. 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아이오와 뭐 이런 주였었습니다. 이런 주에서 트럼프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서서히 투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조기 투표도 나와서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 전에 투표율이 올라간다, 조기 투표율이 많다 하니까 다들 힐러리 대세론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조기 투표율이 올라가고 신규 유권자가 많이 나왔던 거는 바로 조용히 그냥 무관심하는 것처럼 살고 있던 다수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보면서 기동성 있게 한 일주일 사이에 나왔구나. 이게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 높고 조기 투표를 많이 한 이런 원인이 트럼프한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나온 거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리티들,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거 그냥 일방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9일 투표 다음 날 엑세폴 나온 거를 출구조사 나온 걸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4년 전 미tt 롬니가 받았던 흑인들 투표보다 미tt 롬니가 그 당시에 받았던 히스패닉 유권자 수보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이슈 때문에 히스패닉이 다 힐러리를 찍는다. 이거는 잘못된 주류 매체들이 잘못된 분석이었었습니다. 히스패닉들도 트럼프의 입장은 이민에 관련해서는 서류 미비자, 특히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키겠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이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남미계 유권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입장에 거부감이 없다라는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흑인들 유권자가 많이 나왔던 걸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흑인들이 구태여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힐러리는 이미 당선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흑인들 투표율이 좀 낮았었습니다. 8년 전 오바마 때는 이게 뭐야 흑인 대통령
하면서 이게 그냥 대거 나왔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흐름이나 표심의 그 상황이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를 책임진 이 캠페인 전문가들이 잘 못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막바지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공화당 지도부가 또 이렇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런 예가 2002년에 있다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국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화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지금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그래도 가장 먼저 공화당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제일 먼저 전화로 메시지를 축하하고서 우리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화당이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상하원의 다수석을 공화당이 차지했고 대통령도 공화당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과도 화합을 해서 이 나라를 꾸려나가야 될 텐데요. 민주당과는 어떻게 화합이 될 것 같으신가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패닉 상황입니다. 네. 이 당혹스럽고 이 당황하는 이런 것들을 영역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선거날 저녁 때 빅토리 연설을 하려고 차려놓은 맨하탄의 컨벤션 센터에 갔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한 6시서부터 한 6시간 이상 기다려서 그래도 지든 이기든 하여튼 지지했던 후보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끝내 진 걸 알고서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이튿날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승복 연설을 하고 이런 제스처를 썼는데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보고 이렇게 캠페인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진 거 아닌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과 후보 간에 어떻든 형태로든 소통을 잘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캠페인 때에 역대 후보 중에서 역대 선거 운동한 사람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SNS도 제일 잘 활용을 했고 주류 매체도 제일 활용했다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힐러리 클린턴은 어떻게 변화된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전에 옛날 사람 흘러간 이미 지나간 후보가 아닌가 지나갔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다시 추스리고서요. 그 다음에 힐러리가 다시 9일 아침에 그 트럼프한테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가지고서는 다시 워싱턴 안에는 평상으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는 지 약 2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주류 매체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주류 매체들이 계속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예상이 잘못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답답한데요. 제가 사실 서울을 한번 다른 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트럼프가 현실이다.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트럼프 지지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트럼프 하면은 절대 상종하면 안 되고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욕 LA 중심하는 미국의 한인 동포 사회는 어떤가? 다르지 않아 왔었습니다.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요 최근 들은 이런 캠페인이다. 이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방식이 주류 매체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조용히 약간의 관심만 갖고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을 1,000만 명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기존의 정치권을 초토화시키면서 대통령이 된 건데
이게 주류 매체들이 조사하는 거에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민이면서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고 지금 미국 시민사회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걸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현장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을 볼 수 있다.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나올 수밖에 만들었던 거는 철저하게 기득권층의 사회를 주도했던 가진 자들의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를 주도하는 이런 그룹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거를 돌아보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반복하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사회가 건강하면은 우리의 대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워싱턴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권력을 의회가 절반 이상의 힘으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 우리 한인 사회는 더한데요. 이거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 정치 참여에 더 열을 올리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것이 더 요청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는 힐러리 클린턴한테 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한인들도 좀 생각을 바꿔서 정치 참여에 조금 더 열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한인분들께 앞으로 4년 동안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지 좀 제언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한인들 소수입니다. 사실 소수의 정치 참여라는 거는 참 막연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소수지만 정치력을 만들어서 자기의 자리를 확고했던 롤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우리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정치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치 참여가 바닷물 짜지라고 소금 한 줌 던지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주류 사회가 정치 주도권이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소수에게는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씩씩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정당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때에 굉장히 빨리 어필을 할 수 있고 눈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4년이 어떻게 보면 소수 중에 소수인 대신에 결집력이 강해서 힘을 만들기 시작한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는 주류 사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회다.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날까지 저희는 또 다른 이슈들 가지고 뉴스 진단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